한국토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합니다.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밑줄. 사채 발행하는 자는 누구다? 한국토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다. 이 외워주셔야 돼요. 별표 치고.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내모였고 자본금, 자산평가의 기술이력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자,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보증에 동그라미 쳐요. 자,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보증은 누구만 받는다? 등록사업자. 보증은 누구만 받는다? 등록사업자만 받는다. 자, 박스 보세요. 자, 등록사업자의 발행 기준 및 발행 규모 나오죠. 발행 기준 보세요. 기억연티금 묶어야 돼요. 자, 등록사업자는 원래 등록할 때 자본금 3억 원 이상이면 뒤져. 등록이 뒤져. 그런데 사채 발행하려면 자본금이 몇억 원 이상이어야 돼요? 5억 원 이상입니다. 이 말 이해해요?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등록했다 해서 바로 사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네. 내용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에 건설업 등록 한자일 것 밑줄. 최근 3년간 동그라미 치고 300세대 동그라미 실적이 있어야 돼요. 실적 써놔야 돼요. 실적 없으면 등록하자마자 사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록하자마자 사채 발행할 수 있으면 나부터도 하겠다. 그냥 해가지고 그냥 몇천억 발행해가지고 홍콩 가가지고 마닐라 그쪽에 가서 마카오 가가지고 땡기지 거이. 이거 체리 3개 맞을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자, 실적이 3, 3 해야 됩니다. 실적이 어떻게 해야 돼요? 3, 3 해야 된다. 몇 년간? 3년간. 몇 세대? 300세대. 3, 3 해야 돼요. 실적이 어떻게 해야 돼요? 3, 3 해야 된다. 자, 발행 규모 네모였고요. 자,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 상환사채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 밑줄 긋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예요. 그래서 누적 건설 세대수가 3년간 6,000세대라면 몇 세대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2,000세대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내용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OX 한국토주택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 상환사채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하자. OX 뭐가 O야? 등록사업자한테만 해당 사항이라니까 한국토주택공사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다니까 그러네. 내용 이해 가요? 나 갈 길 바빠. 오늘 농지법까지 가야 돼요. 지금 농지법만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내용보다 많다고. 정시 추정해 주셔야지. 안 오면 어떻게 201종 사채에 들어가고 201종 사채하고 있다니까. 주택 상환사채. 아무데나 펴. 어차피 이해 안 가는 거. 국토기법 펴든지 건축법 펴든지 편한데 봐요. 편한데. 징그러. 자, 발행 절차 봐요. 선생님들도 징그러? 자, 1번 주택 상환사채는 이 액면 동그라미 할인 동그라미 쳐야 돼요. 별표 쳐놓고 2번에 주택 상환사채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하며 밑줄 긋습니다. 넘버링이 붙어 있어야 돼요. 넘버링에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된다는 거. 자, 돈처럼 넘버링이 붙어 있어야지. 안 오면 복사해서 다 써버리겠죠. 자, 3번입니다. 주택 상환사채 발행자는 주택 상환사채 대장을 비치하고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 4번 주택 상환사채는 기명증권 네모였고요.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입니다. 채권이 아니에요. 사채권이 아닙니다. 원부 동그라미 쳐야 돼요.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원부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아무튼 그 사채에다가 채권에다가 뭐 다른 사람이 주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주성명 기재하면 어떡할 거냐고. 원부하고 맞아 들어가야지. 자,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고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입니다. 채권에 동그라미 쳐요. 기록하지 아니하면 채권과 채권 원부 둘 다입니다. 사채 발행자 및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예, 걸립니다. 권리 주장할 수 없다. 자, 5번 갑니다.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된다. 자, 6번 별표 쳐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 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쭉 밑줄 긋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주택으로 상환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증도 받죠. 미친다 하면 미쳐버리는 거야? 예전에도 안 웃었어. 뭐 내가 뭐 기대하지도 안 했어요. 자, 넘어가요. 7번 주택 상환사채 발행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거 위에는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주택법 우선 적용받고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상법을 보완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시험 문제 이렇게 떴다고. 주택 상환사채 발행에 관해서는 상법을 우선 적용한다 그래서 OX, X 주택법 적용하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상법에서 보완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8번 갑니다.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밑줄 그어요. 한국토지대공사 등록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발행기획 수립에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밑줄 별표 쳐요. 승인은 모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만 승인받는다면 틀려요. 보증은 등록사업자만 받고 승인은 모두 받는다. 정리돼요? 자, 상환기간 네모 있고 별표 칩니다. 주택 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밑줄 3년이요 5년이요 1년이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 상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주택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기간이다. 입주 가능일까지 기간이다.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기간이 상환하는 걸로 봐버리는 겁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시 입주하려면 또 3년 기다려야 돼요. 자, 4번 주택 상환사채를 이를 양도하거나 중대 해약할 수 없다. 별표 크게 쳐놔요. 딱 하나의 채권이 양도가 안 됩니다. 모든 채권들은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양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양도할 수 없다 하는 채권이 딱 하나가 나온다. 이게 뭐다? 주택 상환사채나 이 주택 상환사채를 양도해버리면 이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예요. 3학년 3반에 걸립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그었습니다. 양도할 수 있다. 1, 2, 3 묶어요. 양도 가능이라고 써놓습니다. 1, 2, 3 묶어놓고 양도 가능. 세대원 밑줄 그어놓고 세 동그라미 칩니다.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밑줄 그어요.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죠. 자, 세상해입니다. 자, 이번엔 세대원 전원이 상속이에요. 전원이야 일부가야. 전원이 상속 동그라미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죠. 3번 세대원 전원이죠. 해위주 밑줄 해 동그라미 2년 이상 해위치료 밑줄 2년 동그라미 쳐요. 세상해입니다. 자, 문제집 보겠습니다. 주택법 가요. 건설조차 372쪽입니다. 자, 372쪽 1번 숙제 갑니다. 2번 숙제 가요. 자, 3번도 숙제인데 3번 한번 봅시다. 4번 한번 봐요. 지방공사 밑줄 그어요. 국지한지라고 써놓습니다. 국지한지는 소유권 확보와 관련이 있다 없다.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없다. 소유권 확보를 해야 한다 해서 틀렸죠? 자, 한번 해보세요. 숙제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374쪽 가요. 374. 자, 4번 갑니다. 주택복리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뭐냐? 박스 봐요. 한국토지대공사 밑줄 그어요. 이거죠. 선생님들 여기에요. 한국토지대공사가 주택건설 사업한다 하면은 누가 사업계획 승인을 낸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자, 밑에 좀 가요. 비광역시지구에서 지역균형개발 밑줄 그어요. 이거죠. 이게 나와서 많이 틀렸어요. 이거 나왔다고. 여기부터 나와서 맞추는데 이것만 나온 거야. 많이 틀렸어요. 지역균형개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하는 지역에서 누가 사업계획 승인을 낸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1번 정답. 자, 5번 가겠습니다. 주택복리상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는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며칠 이내? 60일 이내입니다. 60일. 90일이 아니고 며칠 이내? 60일 이내 사업주택의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자, 2번 갑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내용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이상으로 변경 위치. 자, 이 부분 밑줄 그어요. 첫 줄에 부대복리시설 설치 기준 변경 밑줄. 경미한 행위라고 써놓습니다. 경미한 행위라고 써요. 부대복리시설 설치 기준 이상으로 변경이며 위치 변경이 없는 경우입니다. 위치 변경이 없는 경우 밑줄 그어요. 이거 시행규칙에 나오는 건데 이것까지 다 정리 못해. 경미한 행위까지. 경미한 사항들 있죠? 이런 거 나오면 뭐를 거치지 않는다, 뭐를 생략한다 무조건 맞습니다.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로 고쳐놓습니다. 받지 아니한다. 자, 3번 갑니다.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지으려고 현대건설이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받았어요. 근데 사업주체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사업주체가 변경됩니다. 삼성 레미안으로. 이때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금 수탁자의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죠. 삼성 레미안으로 자, 변경하겠다는 동의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예, 많습니다. 이거 3번 이런 내용도 있다. 한번 읽어보고. 자, 4번 갑니다.
대이동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밑줄 그어요.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구토입장관 시도의사 지어요. 이겁니다. 자,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특광시장군수죠. 예, 특광시장군수로 바꿔놔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의사 시장군수로. 틀렸어요. 자, 5번 갑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로 공구별로 분할 밑줄 그어요. 주택건설 공급할 수 있다.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는 세대수는 전체 600세대입니다. 600세대. 500세대가 아니고 600세대 이상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376쪽에 6번 갑니다. 6번. 자, 사업주체 갑건설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을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냈다. 자,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을시장은 사업계획 승인했으면 오픈시켜야 됩니다. 고시해야 된다. 자, 2번. 갑건설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 착공해야죠. 5년 이내 밑줄 그어요. 3번 갑니다.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이 갑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 밑줄 긋습니다. 을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면 틀려요. 무조건 재량적 임의적 취소입니다. 할 수 있답니다. 밑줄 그어요. 취소할 수 있다. 밑줄 맞습니다. 자, 4번 갑니다. 갑건설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을시장은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에 동그라미 쳐요. 연장 사유까지는 우리가 다 정리할 수는 없어요. 자, 연장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몇 년 연장 가능하다? 1년입니다. 1년. 2년을 1년으로 바꿔야 돼요. 자, 4번 틀렸습니다. 갑건설이 최초 공사를 진행한 공고 유효 공고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2년 동그라미 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을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자, 여기에서만 취소할 수 있다니까. 5년짜리에서만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여기 2년짜리에서는 이게 최초 공고 유효 공고에서는 이게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 없어요. 없답니다. 예, 맞아요. 자, 7번 문제 숙제 갑니다. 7번 문제도 제일 끝에 5번 보세요. 연장할 수 있다. 몇 년 연장? 1년 연장이에요. 3년으로 되어 있죠. 자, 한 번씩 해봅니다. 8번 숙제 갑니다. 넘어가요. 자, 9번 매도 청구에 관한 내용이죠. 설명 다 나갔어요. 숙제 갑니다. 자, 9번에 5번 보세요. 사업체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있다가 되어집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숙제 한번 하고. 자,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이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뭐냐? 1번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대모였고요. 국민주택 용지대모였고 넣습니다. 국민주택 용지라는 말은 채비지야 국공유지야? 채비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채비지 우선 매각입니다. 채비지 우선 매각이라고 써야 돼요. 이걸 국공유지 우선 매각으로 고치면 안 돼요. 사용하기 위해서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때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채비지 총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밑줄 우선적으로 사업주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비지 우선 매각 사유입니다. 국민주택 용지가. 자, 2번 한국토지택공사 밑줄 그어요. 가로 열고 국지한지라고 써요. 이 사업주가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타인 토지에 출입 맞죠? 자, 3번에 지방공사 밑줄 국지한지라고 써놓습니다.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국민주택과 관련이 있을 때 국지한지만 수용권이 있는 거죠. 자, 4번 갑니다. 재결 신청은 네모에 꺼놓습니다. 자, 1년 이내에 해야 된다고 틀려버려요. 재결 신청은 무조건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재결 신청은 이거 무조건 사업시행 기간에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택건설 사업시행 기간이겠죠. 정확하게는 사업시행 기간에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4번 틀렸어요. 5번 국가가 사업주체인 경우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탁할 수 있죠. 위탁 수율 얼마예요? 100분의 2입니다. 자, 오른쪽 11번 주택건설 용지 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1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50% 밑줄 그어요. 자, 2번 조합주택건설 밑줄 그어요. 자, 동그라미 1번 2번 서로 연결해서 국공유지 우선매각 임대 사유라고 써놓습니다. 이건 채비지가 아니에요. 국공유지 우선매각 임대 사유라고 써요. 국공유지 우선매각 임대 사유라고 썼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이죠. 50%를 하는 주택건설을 위해 국공유지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맞죠?
자 2번 조합주택의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자 3번 갑니다. 국공유지를 임차한 자가 임차일로부터 2년이죠. 1년을 2년으로 거쳐요.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 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죠. 환매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걸립니다. 자 환매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로 고쳐놓습니다. 취소해야 한다를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환매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 되죠. 매각했으면 환매하는 거고. 자 4번 갑니다. 사업주택가 국민주택 용지로 국민주택 용지 자 채비지죠. 사용하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양도가격은 채비지 양도가격입니다. 체감 임조죠. 채비지 밑줄 채 동그라미 조성원가가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써놓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이라면 조성원가죠. 자 5번 갑니다. 채비지를 사업주택의 국민주택 용지로 매각하는 때에는 수익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입니다. 무조건 사업주택가 하나밖에 없다 하면 수익계약 들어가는 거죠. 경쟁입찰로 바꿔놓습니다. 자 넘어가서 380쪽에 12번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건 아닌데 자 12번 숙제하고 13번 X 하지 마세요. 자 14번 가보겠습니다. 주택분양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사업주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주택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밑줄 틀렸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원칙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돼요. 자 2번 갑니다.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임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동별 사용검사 받을 수 있고 동별로 임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있다. 자 3번의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4일에 15일이야. 15일 이내에 해야 되죠. 자 4번 갑니다.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부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효라고 써놓습니다. 의제효. 자 4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5번 공동주택의 경우는 세대별로 임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죠. 세대별로 임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로 바꿔놓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82쪽 15번 가겠습니다.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뭐냐.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임시 사용 승인도 가능해요. 세대별은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하고 2번 갑니다. 사업주가 파산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보증자도 없는 경우 입주자 대표유가 아니고 입주 예정자 대표유입니다. 입주 예정자 대표유죠. 입주 예정자 대표유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세공사를 받아야 한다. 자 3번 갑니다. 사업주체를 대신하여 사용공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 대장 등재물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해요. 예, 맞습니다. 3번 정답. 4번 주택건설 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있다. 자 5번 익히 전에 해설란을 봐요. 해설란 해담란 봐요. 해담란 오른쪽 하단부에 보면 거기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자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사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검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밑줄 그어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하자 이렇게 나오죠. 거기 기억번에 감리자 이 감리의견서예요. 감리자 감리의견서 네모였고요. 이건 주택건설만 해당 사항이에요. 토목공사인 대지종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건물 짓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건물감리거든요. 그래서 감리자의 감리의견서 제출하자 하는 것은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거예요. 그러니까 토목공사인 대지종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만 밑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번에 5번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대지종사업을 완료한 경우는 대지종사업 지워요. 주택건설 사업으로 바꿔놓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으로 바꿔요.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검사 신청서에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해야 된다. 밑줄 거예요. 감리자의 감리의견서 첨부 밑줄. 대지종사업을 완료한 경우야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한 경우야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주택감리니까요. 건축물감리거든요. 감리자 의견서를 제출하자 이렇게 됩니다. 16번 하지 마세요. X합니다. 공업화 주택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자 384쪽 주택 공급 파트 가요. 자 한 번씩 읽어봐요. 전부 다 설명 나갔으니까. 1번 숙제 갑니다. 자 2번도 숙제 가요. 2번도 이거 개그성이 있는 분이 출제한 거죠. 이거 기출문제예요. 봐요. 동그라미 2번 봅시다. 2번에
2번 문제 2번 봐요.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 마감자재와 다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이게 문제야? 이건 상당히 개그성 있는 문이 낸 거야. 아주 뭐 잘 냈다. 최고의 문제입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보고 이상으로 해야 돼요. 이상으로 해야 되고 386쪽 갑니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를 보면은 주택보험사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그랬죠? 1번 한국토이택공사 밑줄 그었습니다. 국제한지라고 써요. 가로 열고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에 입주를 모집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에 신고한다, 신고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입주자 모집 승인도 없고 신고도 없어요. 국제한지 등은 공공사업주체는 내용 됐어요. 자, 2번 가요. 지방공사 밑줄 그어요. 국제한지라고 또 써놓고 가로 열고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입니다.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밑줄 그어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이 마감재질 목록표 밑줄 영상물 밑줄 그어요. 제작해서 시장군수구청장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내용 됐어요. 원래 마감자재 목록표와 이 영상물은 언제 제출이 되냐면 입주자 모집 공급 승인 신청과 동시에 가거든요. 그러나 공공사업주체는 이게 없어 이게.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지었을 때야. 자,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가요. 관광특구 해운대입니다. 건설 공급되는 층수가 51층 이상이거나 51층 이상이고 50층 이상이거나 이렇게 나오니까 51층이고 하니까 이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네요. 그죠?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니까. 높이가 150m인데 140m로 나와 있어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건 아니까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적용 대상이 아니답니다. 자, 4번 갑니다.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에 걸립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공고시에 이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로 바꿔놓습니다. 자, 5번 가요. 시도이사는 지우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꿔요.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운영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이에요. 30일이 아니고 2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하자 이런 내용도 있고. 자, 오른쪽 갑니다. 387쪽 4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해서 틀린 설명으로 짝 지은 것은 뭐냐? 1번 한국토이택공사 밑줄 국제한지라고 써요.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했어요. 70%니까 밑줄 50% 초과라고 써놓습니다. 100분의 50 초과죠. 출자한 부동산 투자이사 네모였고요. 이게 공공부동산 투자이사입니다. 공공사업주체예요. 이자도 공공부동산 투자이사는 공공사업주체라고 써요.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의 승인이 없어요. 공공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이 없습니다.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로 바꿔놓습니다. 아니한다. 자, 니은번 가요. 공공택지에서 사업주체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일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되는데 이 경우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한다. 공공택지 밑줄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지역이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죠. 예, 맞는 내용. 디귿번 갑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밑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아니한다로 바꿔요. 디귿번 틀렸습니다. 자, 리을번 갑니다. 사업주체가 국제한지인 경우는 해당 기관의장이 분양가 심사 기관장, 해당 기관장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예, 맞는 내용. 미음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함에 있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예, 맞는 내용.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틀렸네요. 2번 정답. 자, 388 갑니다. 자, 388쪽 5번 문제 가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뭐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그어요.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률 물가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적은 심의 거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맞습니다. 1번 정답.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이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협의하여야 한다를 지웁니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꿔놓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직전월로 소급해서 12개월간 12월 2일이죠.
10여월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합니다. 2배 동그라미 쳐요. 초과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대상이 됩니다. 예, 맞아요. 맞는 걸로 하죠. 이거예요, 지금. 자, 이거거든요. 이거, 예, 맞는 걸로 보겠습니다. 맞아요. 맞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정답 2개 나와요. 3번. 1번과 3번 2개 나옵니다. 자, 4번 갑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자 30일 이내가 아니고 해제 여부 결정 통보는 40일이죠. 투기과일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해제 여부 결정 통보가 40일입니다. 30일을 지우고 40일로 바꿔요. 자 5번 갑니다. 국토교통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로 고칩니다. 하여야 한다. 심의 거쳐서 해제하겠죠. 주거정책 심의원이 심의 거쳐서 해제하여야 한다에 걸립니다. 할 수 있다면 틀려요. 자 6번 가겠습니다. 주택공사 사업주의 저당권 설정 제한이죠. 틀린 것은 1번 사업주에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우리들의 동의 없이 담보 제공하거나 하기 위하여 이 주택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예, 맞죠? 자 2번 갑니다.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자 입주자에게 동그라미 쳐요. 우리들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건설 자금의 융자를 받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예, 맞아요. 자 3번 갑니다. 저당권 설정되는 제한 기간은 입수요건은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밑줄 입에 동그라미 입주 가능일 밑줄 거예요.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거예요. 입주 가능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날. 입주 가능일 밑줄 그어놓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날이라고 써요. 까지의 기간이다 하면 안 된다니까. 가능일 이후 60일까지입니다. 이후 60일이 빠졌네요. 그죠? 이후 60일까지 기간입니다. 이후 60일까지 이 말 집어넣어야 돼요. 가능일 이후에.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사업주가 저당권 설정 제한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죠. 밑줄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5번 갑니다. 부기등기 이후에 해당 대지를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아예 무효로 합니다. 무효 동그라미. 효력 발생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7번 문제. 자 숙제 한번 하는데 4번 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지한지는 부기등기 의무 있다 없다? 부기등기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한번 해봐요. 7번 숙제. 자 넘어갑니다. 8번. 자 8번도 숙제 한번 해요. 5% 미만일 때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송달되는 시점은 아무튼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되고요. 자 숙제 한번 합니다. 8번. 자 9번 하지 마세요. X 합시다. 자 10번 투기과일지 그죠? 설명 다 나갔어요. 자 숙제 들어갑니다. 넘어가서 392쪽 11번. 자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나왔던 거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집어넣는 거 요거 5대1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는 10대1 초과다. 이거하고 30% 이상 감소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거 숙제입니다. 11번 숙제.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12번 갑니다. 국토교통장관은 A지역을 투기관리지역으로 지정했어요. 주택법인상 A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A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은 자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관리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답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자 2번 가요. A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 밑줄 거예요. 주택 보유자 기존주택이라고 써놔요. 기존주택은 전매 제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투기관리지구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주택의 전매 행위가 제한된다. 땡. 건설 공급되는 주택만 그렇습니다. 건설 공급되는 주택만 전매 행위 제한에 걸려요. 기존주택에 해당 사항 없어요. 자 2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3번 사업주가 A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됩니다. 부기등기 밑줄. 4번 A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를 상속 동그라미 칩니다. 상속은 가능합니다. 자 5번 갑니다. A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역의 일부를 생업상 사정으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에게 증여 미주었습니다. 증여 동그라미 쳐요. 세상 해이 매매여 이렇게 되어집니다. 허용됩니다. 맞아요.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자 투기관리지 그죠?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어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의사로 바꿔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는 투기과일지구를 지정할 수 있겠죠. 자, 2번 갑니다. 투기과일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됩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는 비례성 원칙에서 나온 겁니다. 자, 3번 가요. 주택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죠. 줄어들었어야 돼요. 증가가 아니고. 투기과일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4번 갑니다. 자, 우선 5번부터 보겠어요. 5번이 맞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내모의 미리 시도의사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사 의견을 들어서 지정합니다. 과열지역 밑줄, 위축지역 밑줄 이 두 곳으로 구분해서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청약 조정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4번 한번 가보죠. 동그라미 4번 투기과일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주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3년이다 그랬는데 이게 엊그제 법이 개정됐어요. 자,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언제부터 카운트다운이 되냐면 기산하냐면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날 지워요. 그 부분 지우십시오. 이걸 뭐로 바꾸느냐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 바꿔놓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 바꿉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이날을 지우고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이다 이렇게 고쳐놓기만 해요. 5년 이거 이유는 거 아니에요. 자, 잠깐만요. 자, 언제부터 6개월간, 언제부터 1년간, 언제부터 3년간, 언제부터 5년간 전매행위를 갖다가 제한하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 기산점이 어디냐 하는 거야. 잘 보세요. 공급계약 체결일이 7월 1일부터 7월 3일이잖아요. 그러면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이 언제냐면 7월 1일부터야. 이날로부터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년이면 1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고. 이게 법이 개정된 거야. 왜 개정됐는가 봐. 이게 공법의 특징이에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허점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그러니까 한 7, 80점 맞을 정도로만 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자, 이거 봐요. 여기 잘 봐봐. 재미나다고 이거. 당첨자 발표가 6월 20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급계약을 한 열흘간 주지, 한 2주 동안 주어서 2천만 원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3일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때 이제 계약 체결을 하는 거야, 모델하우스에서. 그러면 7월 1일부터 전매행위 제한에 걸려. 그러면 봐봐. 당첨자 발표는 됐지? 그러면 이 기간이 있잖아, 공백 기간이. 이 기간은 해당 사항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떴다방이 나오는 거야. 그잖아요. 여기서부터 카운트다운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개정됐어. 이게 바로 당첨자 발표하는 날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이야. 이날부터 이제 하겠다는 거야. 바로 당첨자 발표되고 나서부터 전매행위 제한하겠다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 그렇다고. 자, 그래서 자, 그 밑에다가 그 공란이 좀 나오죠. 이 공란하다가 좀 받아 적어야 돼요. 자, 한번 받아 적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써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카운트다운을 할 거냐 하는 거야.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한번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하나 더 써놓고,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이쪽으로 겹치고 저쪽으로 겹치는 거야. 여기서 제한하고 저기서 제한하고 해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그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그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해놨어요?
다만 써놔야지. 다만 조정 대상 지역 중 위축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중 위축 지역의 경우에는 위축되는 지역이죠. 위축 지역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가장 짧은 걸로 가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조정 대상 지역 중 위축 지역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써놨어요? 그래. 원칙은 가장 긴 걸로 가는데 위축 지역은 짧은 걸로 가겠다. 이런 내용이야. 자, 넘어갑니다. 14번 이거 조정지역에 관한 내용이에요. 14번에 조정지역. 거기까지 하지 맙시다. X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15번 X 해요. 자, 넘어가서 16번도 X 하세요. 요건 우리 전국토에 다 적용되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뭐 3년이다 6개월이다 1년이다 뭐 5년이다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X. 자, 17번 갑니다. 17번. 자, 17번 세상해이 전매행위 제한되는 대상 지역인데 세상이 해이해지면 전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17번 한번 가요. 자, 세대주인 갑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 갑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가로 열고 보니까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다 이렇게 나와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다 미칠 거예요.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게 전매가 가능합니다. 세상해이 매매여 이거예요. 자, 1번 봐요. 세대원 갑이 딸의 결혼으로 갑의 세대원 전원이 이렇게 돼야 돼요.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서울특별시 이전 제외.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 제외하고 다른 행정구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1번 정답. 2번에 이혼 동그라미 쳐요. 자,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 밑줄. 자, 3번 2년 이상 해유체로 밑줄 거예요. 전원이 가야 돼요. 2년 동그라미 치고 세상해에 걸립니다. 매매여에 걸리죠. 자, 4번 주택의 일부입니다. 일부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야.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밑줄 증여 동그라미 쳐요. 매매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5번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 동그라미 밑에다가 경매 써놓습니다. 매매 동그라미 쳐야 돼요. 시행되는 경우죠. 매매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18번 가보겠습니다. 자, 18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1번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지워요.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 고쳐놓습니다. 자,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됐어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맞는 걸로 하죠. 예. 자, 요 근래에 개정됐으니까. 자, 2번 봐요.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유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으면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됩니다. 부기등기 밑줄. 자, 3번 갑니다.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기간 해유체로 밑줄 거예요.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택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2년 이상 전원이니까. 세상 해이 매매요. 맞죠? 자, 4번 갑니다.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위축 지역은 짧은 기간을 적용받고. 자, 5번 갑니다. 수도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유효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공매 동그라미 쳐요. 가로 열고 경매 하나 또 써놓습니다. 매매여에 걸리는 거죠. 자, 시행되는 경우는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아니에요. 동의를 받아야만 됩니다. 동의를 받아서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자, 5번이 틀렸어요. 자, 넘어가요. 자, 19번 들어가겠습니다. 19번. 자, 19번. 주택법에서 양도, 양수, 알선,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위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조합주택의 조합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거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입니다. 리본드린 주택조합은 해당 사항 없겠죠. 공급받는 게 아니니까. 자, 맞습니다. 2번.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끝에 봐요. 주택 상환사채 네모였고요. 이거 양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가 틀렸느냐? 자본금이 몇억 원 이상이야죠? 5억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실적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3, 3 해야 됩니다. 3년간 연평균
300세대로 가야 돼요. 300세대. 이런 실적이 있어야 사채를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틀렸어요. 자, 2번 정답. 자, 동그라미 3번 봐요. 제일 끝에 입주자 저축증서 밑줄거요. 자, 4번 갑니다. 제일 끝에 건물 철거 확인서 밑줄거요. 자, 이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확인증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가 안 돼요. 자, 5번 갑니다. 끝에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밑줄긋습니다. 자, 20번 숙제 갑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공급질서 교란금지죠. 틀린 것은 뭐냐? 1번.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안 됩니다. 저당 동그라미 쳐요. 가로 열고 상속서로 씁니다. 저당 상속은 제외. 저당 들어가서 틀렸어요. 저당 상속은 제외됩니다.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사업 취소는 위반한 자에 대해서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 공계약 취소 내모일까요? 자, 3번 갑니다. 사업 주체가 위반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는 그 지급한 날에 내모일까요?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긋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사업주가 매수인에게 주택을 지급하거나 관할 부분에 공탁 밑줄고요. 자, 끝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네모. 자, 5번에 국토교통장관 밑줄 10년 동그라미 치고 바로 밑에 줄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밑줄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400쪽 넘어갑니다. 자, 400쪽 넘어가서 1번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1번. 리모델링은 이 건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선 밑줄고요. 개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개축은 건축법에 나오는 말이죠. 증축으로 바꿔놓습니다. 증축하는 행위입니다. 자, 2번 갑니다.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의 밑줄 그어놓습니다. 시장군수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허가 동그라미 쳐요. 맞습니다. 2번 정답. 3번 갑니다. 리모델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니까 재건축으로 가야 돼. 밀어버리고. 있다가 아니고 없다로 바꿔놓습니다. 없다. 자, 4번 갑니다. 4번 좀 고쳐놔야 되겠는데 이 교정을 좀 못해서 죄송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 전체 동그라미 쳐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입니다. 각 80% 지워요. 3분의 2 이상 동의 및 그 다음에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의 과반수가 들어가야 돼요. 과반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아무튼 틀렸는데 자, 교정을 갖다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것도 일단 정답으로 보는데 해설란 한번 봐요. 정답란 좀 교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401쪽 정답 및 해설란 봐요. 1번에 4번을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자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75% 지워요. 3분의 2로 바꿔놓습니다.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입니다. 50% 지워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자, 다시 원위치합니다. 자, 동그라미 5번 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자, 거기다 다 지워버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이라고 써놓습니다. 경쟁입찰 방법 이렇게 써놓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봐요.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링 하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 밑줄 거예요.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서 입주자 대표에서 하는 겁니다. 자, 2번 가요. 자,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가 시장군수구청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입니다. 처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제출하기 전에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갖다가 참 처리할 수 있다. 제출한 이후에도 그랬죠. 제출하기 전까지. 자,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봐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밑줄 긋고 15층 이상 밑줄 3개층 밑줄 그어요. 증축할 수 있다. 맞죠? 자, 4번 또 교정해 놓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로 바꿔놓습니다. 50%를 과반수로 바꿔요. 자, 법이 개정됐는데 개정법률을 반영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자, 5번 갑니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의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3번 문제입니다.
자, 그것도 숙제 한번 해봐요. 숙제 한번 하고 402쪽 갑니다. 4번 문제 하지 마세요. X합니다. 4번에 X.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 1번을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네모였고요. 자, 이자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야 된다. 밑줄 긋습니다. 선생님들 맞죠? 자, 2번 가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세대수 증가인 리모델링 수요 예측이 포함되어야 되고 기본계획은 청사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3번 갑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되어야 되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어요. 그죠? 10년마다로 바꿔놓습니다. 자, 5년 단위로 10년마다 수립해야 됩니다. 자, 3번이 틀렸어요. 자, 4번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작성 기준 밑줄 그어 기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장관이다. 국토교통장관 밑줄 긋고. 자, 5번 세대수 증가의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로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403쪽에 6번 문제 숙제 들어갑니다. 다 했던 내용. 넘어가서 404쪽 갑니다. 보칙. 벌칙 갑니다. 1번 문제 X 하세요. 1번 문제 X. 자, 405쪽 2번 문제 갑니다. 주택 상환사채 밑줄 그어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한국토지택공사 밑줄 등록사업자 밑줄 이자가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금년기간 주택도시보증사의 보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보증 동그라미 쳐요. 보증을 받아 사채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그렇다? 등록사업자만 그렇다. 한국토지택공사 지워요. 자, 2번 갑니다. 주택사원사채의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사채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기간으로 합니다. 입주 가능일까지 기간으로 한다면 틀려요. 자, 3번 갑니다. 주택상환사채는 김영증권 네모. 사채권자의 명의명은 취득자의 생명을 채권의 이해, 채권 원부입니다. 원부가 빠졌네요. 원부에 기재하는 방법을 해야죠. 자, 4번 갑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4번 정답. 자, 5번에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해서는 주택법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상법을 보완 적용하는 거죠. 주택법보다 상법을 우선 적용한다 해서 틀렸어요. 예. 자, 보완 적용입니다. 보완 적용. 넘어가요. 406쪽 가보겠습니다. 자,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요건이죠. 틀린 것은 뭐냐? 3번 문제입니다. 법인으로서 자본 5억 원 이상 밑줄고요.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밑줄고요. 자, 3번 3, 4만 실적이 있어야죠. 최근 5년간이 아니고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해야죠. 그죠? 100호 100세대를 지우고 300세대로 바꿔놓습니다. 자, 3번이 틀렸어요. 장관의 승인 받아야죠. 승인은 모두 다 받습니다. 승인 동그라미 발행규모 네모. 자, 등록사업자니까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로 승인에 맞습니다. 밑에 4번 하지 마세요. X. 자, 5번도 숙제 들어갑니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조금 쉬었다가 농지법 들어가겠습니다.